안녕하세요. 부천 클릭전원미술학원 장혜진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그 수시 원서 접수가 지금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패션 디자인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이들이 좀 많은데, 제가 아이들한테 대답을 해주는 것보다는 직접 패션 디자인 쪽에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제자를 통해서 답을 들으면 좀 아이들에게 정보가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저도 제자도 만나고 또 저도 궁금한 것들 그런 거 물어보려고 일단은 만나고요. 질문을 한 10가지 정도만 좀 추려왔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취업에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취업이 됐는지, 또 이제 뭐 학점이나 포트폴리오라든지 뭐 이런 건 또 어떻게 중요한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또 주변에는 또 어떤 식으로 취업을 하신 분들이 또 계신지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어떤가요? 저는 우선 저의 주변에는 공채로 취업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진짜 회사로 뭐 서류 통과해서 뭐 면접 봐서 과제해서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많고, 저는 조금 특이하게 취업을 한 케이스인데,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일했던 곳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조금 실장님이 저를 좀 예쁘게 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하니까, 그럼 이제 자리를 만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자리를 만들어서 저는 일을 하게 되어서 이건 정말 정말 특이 케이스인데, 근데 원래 일을 되게 잘했나 보다. 이제 일을 예쁨 받으려고 노력을 했죠, 되게. 예쁨 받으려고 일을 되게 열심히 했고, 그때 진짜 제가 일한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포폴이랑 면접 준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점은 솔직히 그냥 평균? 남들이 하는 정도? 그러니까 막 뛰어나게 4.0 이럴 필요는 없고, 저도 3.5 근처기도 하고, 그 3.5 근처기만 하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학점을 보진 않으니까. 2점대는 안 되나요? 2점대는 조금 어렵죠. 그죠? 3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대학 가도 네, 공부는 좀 하셔야 되겠죠. 네. 3은 찍어야 될 것 같고, 전공을 열심히 하면 3점대는 되게 노려볼 만해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한테 좀 예쁘게 보이고 하면 과제 열심히 하고 지각 결석 안 하고. 그렇죠. 지각 결석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 대학은 되게 중요한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냥 누구나 아는 삼성 이런 것처럼 그런 큰 회사들은 대학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우리 자기소개 안 해서 잠깐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그렇죠. 저는 안녕하세요. 주소가 없지만 해주세요. 주소가 없지만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 졸업해서 지금 5년차 일하고 있는 가방 디자이너고요. 저는 루이카토즈라는 가방 전문 브랜드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직을 해서 지금은 한섬이라는 현대 계열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방 디자이너로 일하고 네. 있고요. 나이를 밝히셔도 되나요? 네, 뭐 29이에요. 네. 곧 내년에 30. 네, 내년에 그러니까 경력이 30. 조금 이제 쌓인 그 정도. 그쵸. 5년 차고 이제 만 4년을 좀 넘게 이제 일을 해갖고. 자, 두 번째 질문. 취업할 때 경쟁률이나 이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좀 요즘 많이 센가요? 그런 것 좀 궁금하고. 네. 원서 혹시 몇 군데 넣으셨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아르바이트 하다가 바로 취업이 됐다고 해서 네. 원서는 여기저기 많이 안 넣으셨을 것 같긴 네. 한데. 원서는 저는 대기업은 제가 졸전을 하면서 한섬을 넣었었고, 그리고 그 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또 한섬을 한 번 더 넣어봤었어요. 저는 다른 데 가고 싶었던 회사는 없었어가지고 원서는 그냥 한 군데만 넣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은 한 3대1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쓸 때는. 붙기 힘든 회사일수록 경쟁률이 좀 낮은 건가요? 아무래도 제한된 상황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뭐 뽑으려고 하는 그런 인원도 그게 적고, 적고. 그리고 이제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회사가 옛날부터 공채를 해왔으니까 근데 이제 쌓인 그 인재상이 너무 뻔하니까 그렇지. 그거 이제 애초에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패션 디자인은 아웃도어, 웨딩,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 등등으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졸업 작품을 만약에 남성복으로 했을 때 아동복으로 취업이 되고 이럴 수도 있나요? 근데 이게 뭐 자기 어쨌든 면접을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남성복 회사에 아동복 포트폴리오를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졸전을 하면서 제가 그 공채를 지원했을 때 그 자기소개서 쓰는 걸로만 해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실상 졸전을 하면서 같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의 현실이. 그러면 포포를 또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남성복 그러네. 회사에 맞춰서.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만약에 이제 자기가 어쨌든 처음부터 생각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약간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수업 중간중간에 과제를 그걸 좀 녹여서 해놓으면은 그게 이제 조금 있는 걸 토대로 좀 발전시키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게 애초에 없는 거에서부터 새로 만들려면 너무 맞아. 힘드니까.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도 졸전할 때 포포를 이제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편집만 조금 새로 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제일 수월하고. 자, 네 번째 질문. 처음에는 다양한 패션 쪽을 일을 하고 싶은데 혹시 어떤 회사가 적합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이 질문은 좀 특이했는데 다양한 패션 쪽이라고 하면은 저는 뭐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디자이너나 MD나 뭐 마케팅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그거 그렇게 할 순 없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뭐 뽑아놓고 신입사원을 뽑아놓고 그 다음에 여러 부서를 경험하게 하면서 맞는 직종에 이제 사람을 배치하는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딱 그 특정한 자리를 위해서 그 인원을 뽑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학생 때 되게 방학 때 이제 알바 자리 같은 거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MD도 해보고 디자이너도 해보고 마케팅도 해보고 약간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도 실제로 이제 MD 알바도 해보고 디자이너 알바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자기는 MD가 안 맞는다 이래서 디자이너 쪽으로 빠지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역시나 경험을 좀 해봐야 되는 그쵸. 거는 이제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알바로. 그쵸. 대학교 때 알바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방학 때 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알바를 많이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쵸.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 뭐 노는 것도 자기 계획이고 일하는 것도 그쵸, 다 그쵸. 자기 계획인데 그쵸. 노는 거에만 계획을 쏟지 말고.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참고로 방학 때마다 다 일을 했었어요. 역시. 그래서 일을 해보면서 그 경험을 쌓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제 아무리 알바 일이어도 나중에 일할 때 굉장히 다 도움이 되고 왜냐면 보고 듣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그쵸. 그래서 안 네. 해본 사람보다는 저는 확실히 경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진짜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쵸. 신경 맞아요. 쓰지 않으면 그냥 보내는 시간인데 그거를 그때 딱 해야 된다는 게 왜냐면 당연히 단어로 뭐 MD, 디자이너 이런 거 봤을 때는 당연히 친구들 모를 수가 있어요. 그쵸. 그게 아무리 그 문장으로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수가 약한데 MD가 하고 싶다 이러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MD는 숫자에 너무 능해야 되고 그걸 계속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MD를 하고 싶었다가 포기한 점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그 부분의 그렇죠, 벽이.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질문. 신입사원 때부터 창작 디자인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야 되나요? 지금 신입사원은 지금 딱 넘어서고 그쵸, 넘어서. 지금 이제 경력직이시는 그쵸. 거잖아요. 조금 중간층인데 어. 아주 중간은 아니고 네. 조금 중간층인데 네. 실장님께 컨펌 받는 정도? 그렇죠. 네. 실장님께 컨펌 받는 정도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창작 디자인은 그냥 회사를 다니면 좀 불가능한 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그 창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의 문제기는 한데 뭔가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진짜 큰 줄기부터 잡아서 그러니까 큰 컨셉부터 잡아서 내가 이 디자인을 전개하고 뭔가 발전시키고 뭔가 이렇게 큰 무리로 만들고 싶다. 약간 그렇게 만약에 제가 이해를 한다면 팀장님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팀장님 정도가 돼야 되고 이제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저는 중간층인 저는 이제 뭐 시즌 컨셉이라든지 이런 걸 잡으면은 아니면 이제 팀장님들이랑 실장님들이랑 그런 줄기를 잡아주면 이제 줄기 안에서 저는 디자인을 하는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도 지금 창작 디자인으로 엄청 머리 아프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 줄기 안에서도 그 줄기 안에서도 그쵸. 어마어마한 창작의 그쵸. 고통에 따른다. 그래서 아마 뭐 이거에 대한 아쉬움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워낙 일을 지금 하면. 일하시는 그 대기업 쪽에서 하루에 거의 하나의 디자인을 그쵸. 해내야 되는 그쵸. 이 경지까지 이제
가신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아까 우리 밥 먹을 때 엄청 힘들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창작이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옛날에 되게 학생 때 걱정했던 게 나의 창의력은 너무 짧은데 이거 어떻게 내가 일을 할 수 있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창작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뭐 겹쳐지겠죠. 뭐 창작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쵸, 막 그쵸. 이러면서 이제 그쵸, 미션이 그쵸. 계속 이제 오는 거죠. 그쵸. 근데 창작도 하긴 하는데 너무 그렇게 창작에 큰 부담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제가,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진 무에서 않는다. 유를 만들진 않으니까 그거는 조금 덜 걱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학생 때 되게 걱정했던 게 그거거든요. 뭔가 너무 무에서 유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신입사원은 주로 현실적으로 무슨 일을 하나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모두의 보조가 돼요. 일단 막내는 모두의 어느 보조, 분야나 그렇긴 그쵸. 하지만 모두의 보조가 되는 거고 일단 막내 때는 저의 일보다는 그 디자인실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요. 약간 막내가 해야 될 일들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서치 정리 이런 거 있잖아요. 서치 정리하고 서치가 뭔가요? 서치는 이렇게 원단을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놓은 샘플 같은 거 말하는데 서치 정리라든지 샘플 같은 게 많아요. 샘플 같은 거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찾아보기 쉽게. 네, 찾아보기 쉽게. 그거 어디 있었지? 가져와. 이러면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착 돼야 되죠. 그 알바 때부터 그런 눈치와 그렇죠. 이런 뭔가 좀 순발력을 딱 네. 장착을 잘해가지고 알바 때부터 그렇죠. 그거를 잘 갈보고 닦아서 신입사원 때도 그런 것들을 착착착 해놓으면 아주 선배들이 좋아하고 그쵸. 실장님 좋아하시고. 그쵸. 제가 그 약간 그거 어딨지? 여기요 착 해가지고 그걸로 실장님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제가 매우 잘 된 중요합니다. 케이스여가지고 맞습니다.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일도 하고 물론 디자인도 하기는 해요. 디자인도 하는데 좀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 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뭐 창작력이 많으신 친구들은 조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뭔가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그렇죠. 뭐 나만의 공간에서 그런 거 멋들어지게 없죠. 디자인 없죠. 그런 현실은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어요. 일단 이렇게 막 펜을 이렇게 여유롭게 할 시간이 없어요. 없고요. 그렇죠. 바로바로 빨리빨리 성과가 그럼요. 나와야 되고. 근데 그림을 이제 막 엄청 대충 그리게 돼요. 막 그 미디어에는 엄청 멋있게 막 제대로 그리잖아요. 그런 거는 없어요. 저는 일하면서 그렇게 그린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미술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그렇죠. 대충 그려도 그 느낌이 나려면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하셔야죠. 그렇죠. 그냥 선 하나 몇 개 끊고 면 몇 개 붙였는데도 그 느낌이 살아 그쵸, 있어야 그쵸. 그래야지 그걸 컨펌을 그쵸, 받든지 그쵸. 거기 살을 그쵸, 붙이는 그쵸. 거기 때문에. 그쵸. 이게 그림을 대충 그린다고 해서 못 그린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그죠?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실장님도 어쨌든 미대에 나오신 분이시기 그럼요. 때문에 네. 절대 그렇게 허투루 할 수 없어요. 그럼요. 네. 7번째, 혹시 회사에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공이 패션 디자인과가 아니신 분들도 계신가요? 네. 저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있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다들 그러니까 전공이 아니어서 나중에 패드과로 전과를 하거나 아니면 패션 디자인 이제 공부를 다시 했거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자퇴를 하고 다시 패션 디자인과에 들어가셨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또 그럴 수도 저는 있구나. 그냥 과가 달라서 뭐 그러면 뭐 학원을 다니셨어요? 이러고 물어봤었는데 안 그래도 그게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산디과에서 어떤 제품 만드는 거를 이제 공부하셨다가 패션 디자인 쪽 만약에 소품으로 넘어오면은 그거에 대한 그런 공통 카테고리도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그렇군요. 없어요. 왜냐면 그냥 산디는 산디고 패디는 패디여가지고 약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산디과 들어가서 나중에 패션 디자인 하고 싶으면 부전공을 한다거나. 근데 뭐 부전을 안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저는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어쨌든 그 맥락을 알고 가는 거랑 그쵸. 모르는 거랑 또 달라가지고. 맞아요. 네. 8번째, 유학을 간다면 어느 나라를 추천하시나요? 혹시 유학을 다녀오면 이득이 있나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주변에 유학 간 친구들이 보통 지금 독일에 가 있거나 아니면 영국에 가 있거나 아니면 파리 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영국의 세인트 마틴이라고 되게 유명한 패션 스쿨이 있어서 보통 그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패션 디자인을 뭔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근데 유학을 다녀오면 이득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그냥 유학을 안 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뭔가 메리트가 유학생을 원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저희 회사도 유학생을 선호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아는 다른 대기업도 유학생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바잉 MD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이면은 어쨌든 현지 언어가 좀 통하는 그런 사람들 선호하긴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닐 거다 하면은 지금은 유학생은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자, 9번째. 너무 귀여운 질문인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처럼 출근할 때 옷차림에 엄청 신경 써야 되나요? 제가 이거를 덜덜덜. 오늘 회사 언니들한테 말했다가 언니들 다 너무 빵 터져가지고 너무 귀엽다며. 영화에서나 봄직한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구나. 아니 근데 원래 저희 회사는 되게 이런 거에 민감해가지고 옛날부터 막 그런 실장님들이 막 옷 되게 뭐라고 하시고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근데 요새는 안 그러고 저희 회사는 딱 반반이에요. 엄청 꾸미고 오거나 엄청 안 꾸미고 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엄청 안 꾸미는 쪽에 속하는데 일하다 보면 정신도 없고 해가지고 근데 이건 또 그 사무실 분위기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팀이 있으니까 그 팀별로 이제 옷에 그렇게 특히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러면 좀 이제 뭐라고 하진 않아도 민망하죠. 본인이. 그쵸. 본인이 민망해가지고 그러겠네. 그런 경우가 많고 저희 부서는 지금 막 크게 뭐 멋부리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입고 다녀요. 네. 10번째. 요즘은 무엇이 가장 힘들고 또 뭐가 가장 보람되신가요? 요새는 제가 딱 중간 연차다 보니까 원래 중간 연차들이 되게 일을 많이 쳐내는 그런 거거든요. 역할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도 5년 차가 돼가니까 한 6, 7년 차 때 이제 일 더 많이 잘 하려면은 이제 한참 커가는 그런 성장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도 실제로 많이 배우고 있고 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일이 많은 게 되게 힘들고 요새는 가장 보람된 거는 아무래도 그냥 만든 상품이 잘 나갈 때 그리고 저희 회사는 그 온라인 매출이 또 좀 좋아가지고 그 상품평 보는 맛이 또 쏠쏠해요. 그래요? 나도 상품평 남겨야겠다. 상품평에 사면은 상품평에 막 뭐 너무 예뻐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가방이 뭐 너무 가볍고 막 여기저기 출근할 때 정말 좋아요 이런 말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약간 그런 걸 보면은 또 되게 기분이가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상품이 잘 나가서 뭐 이제 리오더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추가로 상품을 더 생산해낼 때 그럴 때 약간 기분이 되게 좋죠. 그렇겠네요. 네. 그런 맛도 좀 많이 느껴보셨나요? 제가 저번 시즌에 좀 많이 느꼈어요. 와, 저번 역시. 시즌에 성적이 괜찮았어요. 역시 뭐든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아까 우리 밥 먹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일 못한다는 소리 듣기 싫고 일 못한다는 소리 정말 듣기 싫죠. 네. 뭐 요 질문 말고 또 뭐 혹시 다른 얘기해주고 싶은 요런 얘기가 혹시 있을까요? 우리 학생 때 19, 20살, 뭐 21살 이제 요 정도 되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쪽이잖아요. 사회 나와보니까 학생 때랑은 좀 다르다. 사회 나오면 일단 되게 다른데 저는 학생 때부터 그 뭔가 밑거름이 되는 준비를 조금씩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원래 일을 되게 빨리 하고 싶었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방학 때마다 일을 한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지체하기가 싫었어요. 지금 물론 취업이 되게 어렵고 신입사원 뽑는 데들이 너무 적어서 그런 기회를 쌓을 수 있는 게 더 적어요. 나오면은 대학생 때 되면 알겠지만 되게 그런 게 많아요. 뭐 유예를 하면은 그러니까 졸업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안 뽑아준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제 친구들도 다 졸업한 지 1년 안에 취업을 무조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간이 길면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 시간이 길수록 본인한테도 되게 안 좋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입시가 제일 중요하니까 입시를 열심히 하셔서 대학교에 가셔서
너무 놀지 많으시고 음. 근데 또 많이 안 논 거에 대한 후회도 저도 조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다 잡을 순 없죠. 둘 다 잡을 순 없는데 적당히 그래도, 놀면서 그래도 경험을 많이 쌓아가지고 저는 꼭 원하시는 쪽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서 맞아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는 맞아요. 게, 이게 저도 제가 엄청 원하던 일을 하고 있지만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는 진짜 본인이 엄청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향을 처음부터 좀 잘못 잡으면 뭔가 틀기가 힘드니까 그 방향 설정을 처음부터 잘 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그쵸. 지금 우리 반 같은 경우 고3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뭘 하고 싶어? 이러면 이건가 저건가 이런 얘기들을 아직까지도 6월인데도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많이 지나온 사람, 지금 조금 지나온 사람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쵸. 그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쵸, 아니죠. 예. 그게 대학교를 가서 찾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학교 과를 어쨌든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 아닌 과 써가지고 대학 가서 그쵸. 그걸 알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전과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유, 힘이 더 힘들어요. 들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네. 거의 잠은 힘들어요. 포기했다고 보시면 그쵸, 되기 그쵸. 때문에 뭐 1지망이랑 2지망 정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뭐 하나 명확하게 뭐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느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조금 해도 우리가 이제 입시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 상담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하기 그쵸. 때문에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요즘에는 좀 그런 매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뭐 우리 같이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아 패션 디자인 쪽 그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과를 또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를 또 저의 제자를 통해서 이런 훌륭한 제자를 또 이제 다음에 또 섭외를 해서 우리 또 만나려고 해요. 오늘 여기까지 또 얘기해주신 또 패션 디자이너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또 다음에 또 다시 만나죠. 네. 안녕.